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공개 도면 예제 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대한 부품의 이미지와 2번에 대한 부품의 이미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렇게 조립도가 있죠. 자, 저희는 1번에 대한 부품을 먼저 진행을 해 볼 건데요. 1번에는 하나, 둘, 세 가지의 도면이 나와 있어요. 저희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많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도면은 1번 부품의 이쪽으로 본 거죠. 여기는 Y, Z 평면의 스케치를 이 도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Y, 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원점,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시작점 뭐 어디를 잡든지 상관은 없어요. 뭐 여기 원의 중심점을 잡아도 되고 여기 원의 중심점을 잡아도 되는데 저는 여기를 잡을게요. 자, 먼저 이 형태의 기본적인 큰 외곽을 보면은 챔버가 없다는 가정하에 필렛이랑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니은자가 이렇게 거꾸로 된 모양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원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으로 원점에서 시작해서 클릭, 클릭, 클릭 해서 니은자가 거꾸로 된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호리젠탈 버티컬 수평 수직 조건, 구속 조건 이용해서 아무리 잘 그렸어도 한 번씩 더블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치수 구속을 해 볼게요. 치수는 하나씩 구속할 때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번씩 지어 볼게요. 자, 먼저 이쪽 14라고 나와 있는 치수 스케치 디멘션 알파벳 D죠. D를 눌러서 여기가 14다 조금 확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 있을까요?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18mm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8mm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하나 외곽을 담당하는 치수가 여기 14도 있겠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14mm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두 개가 이제 파란색 선을 아직 구속이 안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 길이, 가로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 길이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여기 38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전체 길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스케치 디멘션 여기와 여기 선 사이가 38이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 전체적인 외곽의 모양을 이렇게 구속을 먼저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도형을 한번 좀 그려 볼게요. 요 도형은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서로 이어줘도 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녀석을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 모양이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슬롯 두 개로 이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작성에 들어가서 슬롯에 센터 투 센터 슬롯, 즉 중심 대 중심 슬롯을 클릭해 주시고 이 슬롯이 있어야 될 만한 곳에 클릭, 클릭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동심원, 여기 보면 동심원 원이 잡히죠. 여기서부터 클릭, 대각선으로 대충 하나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요거를 그려 놓은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구속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 지름을 알아야 돼요. 지름은 여기 이제 6mm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선과 여기 선의 사이가 6mm니까 얘 지름을 담당하고 있겠죠. 디멘션,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6mm다. 자, 얘도 지금 똑같은 크기로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도 우리는 6mm다.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크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위치 구속과 다른 이제 안 된 구속들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차례차례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7mm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서부터 이 슬롯의 중심점부터 끝에 있는 선까지의 거리가, 중심점부터 여기의 거리가 7mm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또 어디까지의 거리가 5mm다. 어디? 여기 있는 선까지의 거리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mm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자, 밑에도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여기는 14mm, 여기는 7mm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7mm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에 24라고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의 왼쪽에 있는 중심점에서부터 여기 끝에 있는 선까지의 거리가 24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슬롯에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있네요. 45도다. 어떻게? 여기 대각선으로 내려온 선과 여기 끝에 있는 선의 각도가, 여기 대각선으로 내려온 선과 여기 끝에 있는 각도가 45도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녀석도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트림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얘네를 잘라줘도 되는데 굳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이 트리밍을 계속 쓰게 되면 가끔가다 이제 구속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림을 조금 사용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또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나 확인해 보면은, 아, 요 앞부분이 조금 다르죠. 요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지금 챔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챔퍼의 값이 안 나와 있는데 그때는 밑에 있는 주소를 보게 되면 못되기, 즉 챔퍼는 5고 나오지 않는 필렛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필렛과 챔퍼는 솔리드 모두 나가서 진행할 거니까 요게 없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게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마지막으로 또 그려서 구속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라인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호리젠탈 버티컬로 더블 체크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얘를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구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뜨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이 이미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녀석의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이 녀석의 거리가 나와 있지 않고요. 밑에 쪽에 요 30이라는 게 있죠. 요 30이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즉 디멘션, 이 선이 여기 끝에서부터 30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잠시만 이렇게 겹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야 돼요. 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원의 지름은 5mm다. 요것도 한번 하면서 지워 볼게요. 디멘션, 스케치 디멘션, 이 녀석의 지름은 5mm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자, 밑에서부터 얘가 6mm가 떨어져 있다. 밑에 선부터 원의 중심점이 6mm가 떨어져 있고, 왼쪽 선에서부터는 4mm가 떨어져 있다. 왼쪽 선에서부터는 이 녀석이 4mm가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구속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R14와 R4는 필렛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가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30핸드 안 지웠네요. 요거까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피니시 스케치로 이제 나가줄게요. 이 녀석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쪽 도면은 조금 제외하고 이쪽 도면만 보면 되겠죠. 자, 먼저 16이라는
제일 큰 거를 먼저 해볼게요. 제일 큰 16은 이 앞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익스트루드 돌출을 눌러서 원을 제외한 앞부분만 잡고, 당연히 이 녀석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향 디렉션은 시미터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전체 길이가 홀 랭스가 디스텐스는 16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돌출을 해주세요. 자, 당연히 스케치는 꺼지니까 이렇게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6mm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이제 요 면만 잡고 이 프로파일만 잡고 대칭 시미터리를 건 다음에 홀 랭스 전체 길이가 6mm다 확인. 자, 이제는 스케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꺼주시고, 이제 필렛과 챔퍼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4mm짜리 필렛을 해볼게요. 필렛 여기 꺾여진 부분이 4mm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14mm가 필렛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필렛으로 이 밑에 있는 것을 14mm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렛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도면도 끝났고 다 끝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챔퍼 5를 진행을 해볼게요. 수정에 들어가서 챔퍼 여기 두 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요 녀석을 잡은 다음에 챔퍼의 값은 5mm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주기만 남았죠. 한번 이렇게 빙그를 둘러봐 가지고 제대로 모양이 잡혀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주기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우리가 주기를 할 곳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문자 텍스트로 대충 이쪽에다 01번 확인. 얘가 휘지 않도록 호리젠탈 버티컬로 이렇게 한번 잡아 주시고, 자, 한번 옮기는데 너무 커요 얘가 지금. 자, 이 녀석을 수정하는 방법은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창이 다시 뜹니다. 여기서 하이트 높이를 한 7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자, 확인 눌러 주시고 한번 옮겨 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하네요. 자, 이거를 텍스트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꽉 채우면은 이쪽에 프린트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신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 줄게요. 돌출. 자, 프로파일 해제하고 텍스트만 딱 잡은 다음에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mm만 우리가 컷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1번 도형은 지금 다 끝났네요. 자, 이제 1번 도형 숨겨 주시고, 자, 2번 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도형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도면 중에 저는 두 번째 요 도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쪽으로 봤을 때 얘가 원형인지 아닌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옆모습을 보게 되면 좀 원형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요 도면을 자세히 보면 센터 포인트, 즉 센터 마크가 이런 식으로 1.3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원의 중심을 뜻하는 건데, 이 원의 중심 중에 이 겉에 있는 큰 원과 안에 있는 작은 원의 중심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의해 주시고, 자, 이쪽 도면은 얘를 이쪽에서 봤죠? 즉 Y, Z 평면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Y, Z 평면에 그릴 건데, 자, 이 녀석을 조립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요 힌지 부분, 즉 대라고 하죠. 요 대 부분이 여기 끝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Y, Z 평면에다 시작은 똑같이 하는데, 이때 바디 1번, 본체 1번을 열어주시면 이 녀석의 옆모습이 나오죠. 자,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투영, 아마 영문으로는 프로젝트 슬래시 인클루드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투영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원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 원의 테두리와 중심점이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점은 여기지만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조그만 원, 조그만 이 대가 여기에 딱 맞아야 되니까 이 조그만 대가 몇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조그만 대는 여기에 있는 치수는 안 나와 있네요. 옆에 보면 A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요 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겠죠. 여기에 길이는 지름은 6mm가 되겠네요. 자, 지름은 6mm가 되니까 자, 센터 서클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6mm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mm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디멘션 6mm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큰 원 하나가 있네요. 얘는 반지름이 8mm래요. 요거는 대충 겹치지 않게 이쪽에다가 크게 그린 다음에 8mm니까 지름은 16mm가 되겠죠. 16mm라고 쓰셔도 되고, 혹은 8 곱하기 2라고 수식을 쓰셔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16mm짜리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위치에 대한 구속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자, 위치에 대한 구속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서부터? 작은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의 높이가 디멘션, 여기의 높이가 3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이 수직으로 돼야 되겠죠.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은 수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라인으로 X 표시가 떴을 때 클릭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줬어요. 당연히 호리젠탈 버티컬 수직 수평 수직 조건으로 한 번씩 더블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이 녀석도 한번 우리가 구속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친절하게도 여기 28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디서부터? 이 큰 원이 아니라 작은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28mm가 떨어져 있죠. 스케치 디멘션,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거리가 28mm고, 그 다음에 6mm만큼 얘가 두께가 있네요. 여기에 얘는 6mm다. 자, 아직 이 녀석은 좌우로는 움직일 거예요. 정확히 여기 가운데가 여기 수직에 딱 맞아야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멘션, 이 녀석과 이 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6의 반인 3mm다 라고 하면 정확히 안쪽에 이렇게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중심점과 이 선의 중간점, 즉 중간점을 선택해야 하는데 없으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중간점이 생긴다고 했어요. 세모 표시로. 이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직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트림으로 필요 없는 요 선은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끝내 가지고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요 부분에서 다시 스케치를 네모를 그려서 뚫어주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 두 면 하나로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선이 어딘가에 하나 가 있겠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라인 하나 그어 주시는데,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고, 이 녀석은 요 라인은 위에서부터 지금 10mm가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러면 디멘션, 위의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10mm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도면을 잠시 볼게요. 이 33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요것도 한번 그냥 지워 볼게요, 저희가. 자, 그러면 다 끝났네요. 피니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두꺼운 거부터 16mm만큼인데, 이 녀석도 가운데 센터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익스트루드 전체 다 프로파일을 잡고 디렉션 방향은 시미터리 대칭으로 해주시고 측정 값은 홀 랭스 전체 길이로 해주신 다음에 이 전체 길이가 16mm다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스케치 다시 한번 켜주시고 이 B를 해야 되는데 이 B는 요 사이의 거리죠. 요 사이의 거리는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를 뜻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6mm가 되겠어요. B는. 그래서 요 B에 대해서는 6mm다. 익스트루더 요 가운데 걸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시는 분들 바디 2번 잠시 꺼주시고 잡은 다음에 다시 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스미터리 대칭 걸고 전체 길이가 6mm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은 바로 우리가 스케치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챔퍼를 진행을 해야겠죠. 챔퍼를 진행해야 되는데 못따기에서 양쪽에 5mm만큼 챔퍼를 진행을 해 주시면 2번 도형도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디 1번을 잠시 켜 주시면 자,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모델링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어셈블, 즉 조립을 해야 되죠. 자, 어셈블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파트를 부품화, 즉 구성 요소로 만들어 줘야 돼요. 컴포넌트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바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1번 바디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Create from Component 영문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하여튼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 이 녀석도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 해가지고 두 개 다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립 어셈블에 나가서 에스빌트 조인트 현재 위치에 접합 해가지고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조인트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 요소들, 어차피 얘네들은 위치가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만 해주면 돼요. 어떤 구성 요소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이다 이렇게 해주고, 집합 유형은 우리가 얘는 회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으로 할 거다. 그럼 스냅을 선택을 하라 했는데, 스냅은 이제 회전의 축을 선택하는 거죠. 구성 요소 2번을 잠시 숨겨주시면 요 선에 이 원의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원의 중심점을 잡는 방법은 이 원의 테두리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탁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 중심점을 이용해서. 자, 컴포넌트 2번을 켜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어셈블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차를 한번 줘볼게요. 공차는 A와 B에 대해서 주라고 했죠. 자, A는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었고, B는 여기에 있었네요. 아, 두 개 다 2번 파트에 있네요. 자, 요거를 좀 확대를 해 보시고, 자, A는 이 면이 되겠고, B는 여기와 여기 면이 될 거예요. 자, 한 번에 우리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옵셋 페이스, 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A에 해당하는 이 원형의 실린더, 원기둥을 선택해 주시고, B에 해당하는 각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커져야 되니까 거리에는 일단 마이너스가 붙고요. 0.4mm 만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컴포넌트 1번을 켜주시면 한 번씩 공차를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모양도 한번 시험지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드니까, 출력은 요 깃발 모양 보이시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출력을 할 STL 파일을 빼낼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해놓은 다음에 출력을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출력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번 공개도면 2번 문제였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2번 출력물은 이런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를 이제 180도 눕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포터랑 라프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잘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졌는데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지시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진행을 해 주시면은 문제없이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